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0월 1일, 현재 시각 오전 8시 38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사티파타나스타, 이제 마지막 10번경의 법에 대한 공부입니다. 어제 이제 잠깐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저기 시작을 다시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일 시작 단계에서 모든 시작은 사실 그 출발점이 어떠한 걸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아이들을 가질 때, 그런 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광대하고 깊고, 그리고 그 배움이 끝이 어디인지 종잡을 수 없는 부처님 법도 시작은 그렇게 무겁거나 크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인연으로 듣고, 또 자신도 모르게 그 접촉하여서 인연을 맺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위파사나라는 이름으로 부처님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훌륭한 대승경전도 있지만 그 출처인 니까야도 우리 국내에 들어왔죠. 뭐 대략 한 25, 6년 전으로 이렇게 되고, 또 전재성 박사에 이어서 저기도 그 초일불전연구원에서도 이렇게 2002년, 2006년부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소회를 볼 때, 음, 지금도 뭐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뭐 위퍼사나라는 수행을 할 때 기대가 컸고,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 해결, 해탈과 열반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더라. 미얀마도 가보고, 또 출가를 해서 수행도 하고, 많은 분들과 교류도 하고, 이랬습니다. 특히 이제, 어, 바른 정보와 바른 어떤 지향이 없는 그런 견해, 이런 것들은 발전 단계에서 한계해질 가능성이 크다. 제가 2003년인가 4년부터 그 이제 아비담마라는 저기를 어, 했습니다. 그 아비담마 아비담마 문제를 그 탭을 듣고 배웠는데 어렵더라고요. 그 후에 뭐 이제 책도 나오고, 그리고 청정도론도 나오고, 또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제 상가하 하다 이제 길라잡이 이렇게 나왔죠. 상가하라는 것은 이제 모았다, 개론이다 이런 뜻이고요. 길라잡이는 이제 안에서 나온 비슷한 것이죠.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복잡한 뭐 심소를 이야기하고, 또 그중에서 결정적인 것은
실제가 있다라는 거, 실제. 네 가지의 실제가. 그게 찢다, 쨌다시카, 루빠, 니빠나죠. 아니, 근데 부처님 법은 이마스민 사띠, 이당호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본적으로 야따부땅 그런 어떠한 것을 조건 지켜서 있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인데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비담마 상가하고 아비담마하고 틀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보니까 논장의 칠론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내는 위반과 담마상간이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비담마 상가하고 아비담마는 크게 다른 거예요, 보니까. 아비담마 상가하라는 것은 아비담마 칠론을 너무 이게 방대하고 어려우니까 아비담마 상가하로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아비담마 상가하고 아비담마하고 성격이 많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 네 가지 실제입니다. 실제냐, 실체냐. 실제가 없는데 실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실체로 드러나지 않는 실체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더라. 실체하면은 있다라고 한번 보세요. 그 육사 외도들의 주장하고 틀릴 게 없어요. 거기는 뭐 일곱 가지 요소들이 실체한다. 아니면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네 가지가. 아니, 뭐, 11가지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쟤는 내 챗GPT를 이용하는데, 그냥 물어봐요. 그 실체, 그, 저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예. 자, 그러면 다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경륜론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것이 필요하니까 유를 먼저 결집하고 경을 결집하고 논을 결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됐고 그러한 공부를 인생 동안 다 막 해내기에 벅찬 공부예요. 제 나이가 62인데 뭐 앞으로 뭐 길게 공부해도 건강관리 잘해도 최장 40년 정도 하겠죠. 그 40년 동안 그걸 다 하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다행히 이제 경을 한 20년 이상 열심히 이제 읽어왔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율과 논장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걸 시간 들여서 이해 못 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요즘엔 쉽게 이제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저기에서 정리해 준 거예요. GPT에서. 한번 대략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읽고 대략적인 감이라도 잡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랬죠. 이거 보면 3장과 질문이 뭡니까? 경률론과 팔정도와 팔정도 안에 사띠가 있죠. 사념처의 연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표가 나온 겁니다. 3장은 뭡니까? 경율론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아라한이라고 해도 실수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리부tta 돈자께서 내가 이거 제대로 다 맞게 했습니까? 해서 부처님한테 검증 받잖아요. 하물며 다른 아라한들은 어쩌겠어요. 배움이 짧은 아라한들도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머리가 텅 빈 보딸랑가. 그렇지만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의미를 찾아야 된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러내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훌륭한 공부이지만 들으면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처님 법에서 위닦아 내용들을 쭉 이제 문장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위자라는 의미를 찾는다 이겁니다. 의미를 찾아야 내적인 것이 돼요. 그게 이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그 의미를 이제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어, 드립니다. 자, 경이라는 게 팔정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념, 정정. 뭐가 빠졌습니까? 정어, 정업, 정명이 빠져 있잖아. 그 유래서 간다. 이거 이제 이걸 개라고도 합니다. 개. 근데 개하고 유라고 차이는 있겠죠. 그다음 논이 있습니다. 논은 보면은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정. 자, 뭡니까? 요것을 체계적으로 한다. 다음. 그럼 사념처는 뭐느냐? 경애에서 법념처 중심으로 오온, 십이처, 사성제를 관찰하는 거예요. 뭐를 관찰해요? 오온을, 십이처를, 사성제를. 이게 뭐냐면 오온, 십이처, 이제 육입처라고도 하죠. 요거하고 사성제는 같은 거예요. 자, 여러 번 이제 말씀을 올렸었죠. 부- 핵심 배움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의 길과 부족. 다시. 핵심 배움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의 길과 구조다.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길과 구조다 이거예요. 뭐가? 경이. 그래서 사성제 연기 팔정도를 바로 배우고 기억하고 수행 방향을 확립하는 거다. 수행이 끝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경으로서는. 이거는 뭐냐? 정어, 정업, 정명이다. 신념초와 연결되어서 청정한 행위와 생활 습관으로 정신과 만호를 보호한다. 계율의 정신, 탐진질 방어하고 익히고 수행의 청정한 토대를 확립한다. 자, 사티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번뇌가 흐르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일단 흐르지 않도록 막 쌍화 단속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해결해서 단속해서 사마디를 이루고 사마디를 이루어서 심청정을 이룹니다. 심청정이라는 게 째또이무띠인데 조금 표현이 아쉽긴 해요. 뭐냐면 정신이 흘러갈 때 마음도 같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30일 경계 쪽으로 흘러가는 걸 막는 걸 심청정이라고 해요. 익히고 수행에 청정한 토대를 확립한다. 그렇죠. 이 노는 뭐냐?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정. 정정이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논에서 완성된다면 논에서 사마디잖아요. 수, 심, 염처와 외다나와 찌따의 분성을 통찰로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논장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 논을 다 이거 통합해서 가르치는 이념 맺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으시기 전에 팔정도와 아따디빠, 단마디빠를 강조하셨어요. 아따디빠 위하라타 이렇게 돼 있죠. 자시, 자신에게 머물고 자신이 그 법을 섬으로 삼아서 머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침 뭐가 있느냐? 지금 이 논장을 다 자신이 스스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신의 요구나 그 야냐자서 안목을 가지고 GPT에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거기에다 무엇을 넣으면 되느냐? 빨리를 넣고 분석해달라. 그럼 비록 부족하면 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아까 여기 보면 3장, 8장도 4념초인데 똑같이 다시 물어봤잖아요. 3장별의 특징, 배움의 핵심, 8정도와의 연결은 뭐냐? 여기에 사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3장은 이거다. 특징은 뭐냐? 경은. 지금 뭐 물어봤어요? 배움의 핵심과 8정도. 또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을까요? 아마 감히 이야기하자면 부처님 시대 때 뛰어난 분들의 법담을 제외하고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기가 쉬운 좋은 환경은 이제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을 스스로 최대화해야 한다. 누가? 아따가 자신이 자로서, 자로서 해결해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과분하고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죠. 삼장별의 특징.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말씀. 수행의 길, 사성제, 팔정도 영기를 제시하고 있다. 수행의 길이 사성제, 팔정도 영기. 그 대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온, 12처, 그리고 오온, 12처, 예, 사성제죠. 오온, 12처가 그 사성제의 대상이 됩니다. 배움의 핵심은 뭐냐? 법의 구조와 길을 익히고 일상과 수행에 적용하는 거다. 그럼 팔정도가 어떻게 연결하느냐?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그럼 정견이 뭐냐? 출세간의 팔정도의 정견은 윤회의 길에 번뇌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거. 번뇌가 묶어버려요, 이걸. 그러니까 쌍요자가 묶여 있고 그 쌍요자 그 아누사야가 그리 흘러요. 무엇에 의해서? 잠재 성향에 의해서. 그래서 정교는 그것을 띄워놓는 걸 얘기해. 띄워놓는 것. 어디 나와요? 빠쩌마 117번 나온다고요. 출세간의 정견. 저기 필, 필요 조건이 뭐냐면 언아서 어찌터서 언아리 어찌터서예요. 번뇌 없는 마음, 네. 성스러운 마음. 즉 31일 경계하고 관계없는 마음이다. 그걸 벗어나는 마음이다. 마음은 찌자는 기본적으로 윈냐나 칸다나 윈냐나 다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윈냐나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하다. 정견, 정사유, 근데 의향은 정사유를 의향을 쌍꺼파. 그런 의향을 내겠다. 정견의 의향을 내고 유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정진, 출세간의 법을 없는 걸 일으키고 키우고 정념. 뭐야? 부처님 어떤 법들을 유지, 현상, 발전시킨다 이거예요.
왜? 윈난하로 있는 부처님 법이 윈난하에 있잖아요. 그걸 보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사티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로서 색계 사서 색깔 1선, 2선, 3선, 4선을 정정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율은 뭐냐? 제가 와 승가 모두를 위한 규율로 수행의 울타리고 보호막이다. 계율의 정신을 배우고 청정한 태도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어, 정업, 정명. 그럼 정어라는 건 뭐냐? 부처님 법을 수용하는 걸 정어라고 그래요. 뭐 황당한 말도 안 된다고 하죠. 아니에요. 44번, 마지막 43번 경보, 44번 경보세요. 마짜 쌍카라가 뭡니까? 그 43, 43과 구별 스스로 해보세요. 마치 쌍카라는 위딱과 위자라예요. 즉, 부처님 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사회에서 언어적 표현이 꼭 말만 언어적 표현입니까? 스스로 돌리는 것도 언어적 표현이지. 정업정명이 있다. 그럼 정업정명이라는 개념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소부경 아니면 우리가 그 논장에서도 한번 찾아보자. 소부경에서는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니까야를 읽는데 소부를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논장은 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걸 심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의 분석, 법의 조건적 상호의견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이게 이제 빠따나라고 진론에서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이게 빨리어로 A4 했는데 2000페이지가 넘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 만들고 있는데 언제 다 완성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5원 12초 24 조건을 분석하여 통찰 지혜로 확립한다. 24 조건은 저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정을 완성해 간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그물코가 있는데 대표적 그물코가 뭐다? 싸디다. 그 중에서 뭐다? 까야를 까야로, 외단화를 외단화로, 찢다를 찢다로, 단말을 단말로 보는 거다. 그럼 단말을 못 보는데 까야가 완성됩니까? 까야 갖다 싸띠 보세요. 까야 갖다 싸띠를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완성되게 돼 있는 거예요. 까야가 뭐냐? 욕계, 새끼, 무새끼가 있고 인간의 경계가 있어요. 인간의 경계는 까야지요. 이게 집적되어 있다. 물질과 정신이 집적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까야란 단어예요. 그럼 까야가 그러면은 상수멸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안구 따라 9의 43번 경 보세요. 몸으로 체험한 자, 그럼 상수멸도 까야로 증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색계도 비상, 비비상, 척까지도. 이 경을, 이 공부를 여기까지 듣는 분이 글쎄 몇 분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들었다라면, 아, 아마 의욕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일은 그 5장회를 중심으로 법념시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